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중앙에 앉고 양쪽에 스피커를 좀 배치를 했습니다. 중앙에 저희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스피커, 오늘 준비한 피에가 스피커의 가장 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동축 트위터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배치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에가 스위스의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피에가 스피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스피커의 어떤 트위터 쪽에 지향성 뭐 이런 측면에서 두 부류로 좀 나누잖아요. 예, 하나는 이제 포인트 소스라고 하고, 포인트 소스는 한 점 음원에서 소리가 이제 방사되는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그런 그 포인트 소스를 아주 극대화시킨 그 강점을 극대화시킨 스피커가 이제 동축 그렇죠. 그런 유닛이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 소스와 반대되는 쪽에 있는 거를 이제 라인 소스라고 그러죠. 라인 소스라고 해가지고 선 음원이죠. 그렇죠. 예, 선 음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지금 피에가 스피커의 이 유닛은 두 개가 다 공존해요. 그렇죠. 동축이면서, 그러니까 포인트 소스면서 라인 소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스피커가 상당히 일반적인 스피커랑은 상당히 다른 그 특성을 지니는데, 일단은 이게 리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리본, 그러니까 자기장이 흐르는 중간에 이제 도체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이게 떨면서, 예, 진동판이 떨면서 이제 주파수를 생성해내는 건데, 이런 유닛을 그러니까 리본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사 리본도 있고, 예, 그렇죠. 무슨 AMT니 무슨 엘락의 무슨 JET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해가는 좀 다릅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리본인데, 예. 그러니까 리본 주 재료는 지금 이 색깔로 보시면은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알루미늄 포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얇은. 근데 그게 이제 힘이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정말 초박막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유플렉스라는 이제 브랜드명인데 그게 이제 폴리미드 필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께가 0.02mm밖에 안 돼요. 정말 얇죠? 얇죠. 예. 그러니까 셀로판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얇은데 예. 거기다가 알루미늄 포일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동판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음악 신호가 흐르는 코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갖고 요 진동판 뒤에다가 그 플랫 알루미늄 네. 코일을 네. 플랫하게 펴서 코팅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악 신호가 흐르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판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다이내믹 드라이버는 보이스 코일이 따로 포머에 있고. 감기고 네. 포머에 이제 진동판이 연결돼서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건데 얘는 좀 진동판에 이제 보이스 코일이 이식이 되어 네. 갖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앞쪽 뒤쪽에 예. 마그넷이 마그넷이 있어 갖고 예. 자기장이 형성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음악 신호 네. 전류가 흐르니까 이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이게 자세히 보면은 얇게 미세하게 네. 주름이 잡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폴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피에가라는 이 스위스 회사 1986년에 설립된 이 회사의 피에가라는 말도 예. 이탈리아어로 피에가레 접다라는 뜻이래요. 거기서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미세하게 잘 접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스킬 기술인데 예. 얘네는 1986년 설립 때부터 리본 트위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 전문가가 알도 발라비오라는 분이고 네. 그러다가 그의 아들 마리오 발라비오가 1996년에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총책임자로 예. 이 동축 유닛을 그러니까 리본 유닛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코나님이 말을 한 동축 네. 예. 그러니까 이 미드레인지 가운데에 네. 그 리본 트위터를 집어넣은 코엑스 동축 유닛이 그러니까 리본 동축 유닛이 되겠죠. 네. 그게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모델명이 코엑스 511 LTD잖아요. 리미티드 네. 에디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양산된 코엑스 5511은 그러니까 얘네 그 코엑스의 2세대 모델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2016년에 나왔고 네. 올해 그거보다 한 단계씩 또 올라간 811, 예. 611, 411이 또 역시 그러니까 2세대 모델로 네. 지금 또 나오게 됐죠. 그래서 네. 총 지금 6개 모델이 네. 지금 동축 리본 유닛을 단 모델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편님이 이 역사부터
리본의 원리까지 한 큐에 그냥. 예. 그러니까 빨리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예.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모든 거를. 피해가 라인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구분이 좀, 그 서열이 좀 정해지는 게 뭐냐면은 그 리본 드라이버 방식을 그냥 트위터로만 쓰느냐 아니면은 동축으로 만드느냐. 그렇죠. 그거에서 이제 성능이 많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모델들은, 하위 모델들은 그냥 트위터로만 사용하는데 좀 상급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동축으로 만들어서 미드레인지까지 재생을 하는 그렇죠. 거죠. 하나의 유닛 안에서 트위터와 미드 유닛이 같이 그 한 축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면에서 확실히 달라요. 동축으로 딱 올라올 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동축 유닛의 장점은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캠프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역 출발점하고 예. 중역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좀 더 이미지 포커싱에서 유리하고 예. 그다음에 그 잘 들리는 지점 예. 스위트 스팟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것이 상당히 넓다. 네. 더군다나 이 리본 동축 유닛 같은 경우는 평판이잖아요. 예.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평판이면은 룸 환경에 덜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돔이나 콘 타입에 비해서 직진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 뭐 천장이나 예. 뭐 바닥에 영향을 덜 받는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이 네. 동축 리본 유닛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본에다가 동축을 더한 포인트 소스와 라인 소스의 강점을 모두 합한 그렇죠. 예, 그런 그 형태라고 생각하고 리본만 생산하는 뭐 이런 스피커 메이커들은 이게 가장 실현과 가장 유사한 사운드를 내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원리상으로도 보면은 이 리본이 정말 가볍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반응 특성이 굉장히 민첩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고역 특성도 요즘에는 뭐 베릴륨이나 다이아몬드 뭐 많은 이런 첨단 그런 소재들이 그러니까 트위터에 탑재가 돼가지고 고역 한계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리본은 옛날부터도 굉장히 높은 대역까지 재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50kHz 막 이렇게 재생이 그렇죠. 가능했던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유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0.02mm 밖에 안 되는 진동판이 네. 그만큼 1초에 5만 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 초고역까지 진짜 스무드하게 예.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가의 어떤 설계 특징이나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뭐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게 코엑스 511이잖아요. 네. 예, 511 리미티드 에디션. 예. 그리고 그 위에 모델들도 여러 개 있는데 또 막 플래그십 이런 걸로 올라가면 또 다른 또 설계 특징들이 막 드러나기도 합니다. 뭐 다이폴 이런 방식으로 또 그렇죠. 나오고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소개할 일이 있으면 그것까지 소개를 드리고 그거 이제 마스터 라인 가면은 예. 또 뒤에를 또 개방을 해갖고 그렇죠. 또 그 다이폴 스피커의 또 장점을 취한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코엑스 511이라는 모델인데 일단은 저희가 설명했듯이 이제 동축 리본 드라이버를 탑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밑에 우퍼가 4발이 달려 있어요. 4발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스피커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르웨이 시어스 시어스에서 특殊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시어스 우퍼가 아니라 피해가에서 특殊한 버전이고 그러니까 상단에 2개는 이제 크로스오버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밑에 2발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PSB 그렇죠. 패시프 설명할 때도 이제 그것도 이제 밑에 있는 우퍼가 아, 그러네요. 예. 네, 패시브 라디에이터였고. 패시브였는데 얘도 패시브 라디에이터예요. 그 대신 어디에도 이제 포트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덕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포트는 없는 형태고 이렇게 보면은 뭐 3웨이예요. 근데 3웨이, 그렇죠. 3웨이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본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주파수 대역이 32Hz. 네, 예. 32Hz부터 예. 50kHz까지고 그리고 예. 기본 이제 스펙을 보면 4옴에 90dB이고요. 감도가.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뒤에 후면에 보면 바이 와이어링 단자가 네. 좀 장착이 돼 있고. 아, 네. 그리고 이 피해가가 동축 리본 유닛도 유명하지만은 네. 압출 성형한 이 알루미늄 인클로저 얘기를 빠질 수가 없죠.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YG 어쿠스틱이나 뭐 네. 매지코 네. 이런 데도 알루미늄을 쓰지만은 네.
피해가는 전통적으로 이 상위 모델에는 전부 다 고강도의 알루미늄을 썼죠. 그러니까 수천 도의 열로 그 압출 성형을 하는 그 수천 톤의 그 압력을 가해서 예, 그렇게 해서 쭉 인크로즈를 뺀 다음에 그걸 중간을 탁탁탁 잘라서 예, 이걸 만들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목표는 공진을 없애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진은 어차피 공진도 주파수이기 때문에 예. 음악 재생 주파수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게 지금 현대 스피커의 과제인데 예. 이 피해가는 일찌감치 그렇죠. 그걸 이 고강도의 알루미늄을 네. 통해서 지금 거를 이제 실현을 했고 또 위에서 보면은 이 비대칭이에요. 네,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루트. 위에서 루트 타입이죠. 그렇죠. 이렇게 뒤쪽이 이렇게 둥글게 좁아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형성되어 내부 있는. 정제파가 안 생기게끔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코난이 패시브 라디에이터 얘기했는데 예. 그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의 가장 단점으로 지적되는 포트 노이즈 그렇죠. 그것마저 없애기 위해서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취했으니까 얘네는 잡소리 내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브랜드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보면은 내부 구조가 저도 이제 이거 조사하면서 아까 김편님이랑 얘기하면서 알게 됐는데 원래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하이엔드 메이커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챔버 구조도 막 다양하게 하고 뭐 브레이싱 강목들, 목재 강목들을 뭐 버팀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텐션 로드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스틸 재질로 조인다거나 그렇죠. 예. 그리고 뒤에서 위아래로 이제 긴 네. 막대기를 집어넣는 네. 거죠. 그리고 전후로 뭐 어떤 거는 이렇게 조이게 돼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가 원래 내부에 그 버팀목이나 이런 것들 브레이싱을 목재로 했었어요. 근데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알루미늄으로 네. 해갖고 좀 성능을 더 네. 올렸고 예. 그걸 이제 얘네는 용어를 이제 TIM이라고 그러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텐션 임프루브 모듈 그래갖고 인장 강도 개선 모듈을 예. 그러니까 각 유닛 사이에 집어넣다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네, 예. 볼트로 얘를 꽉 조여주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얘 자체가 강성인데 그 예. 안에 또 이 플레이트로 그렇죠. 그 TIM 그 예. 모듈로 꽉 잡아주니까 네. 진짜 공진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네. 정말 가진 애를 다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면은 저는 이제 오디오 그러니까 뭐 지금 오디오 리뷰어로 활동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오디오 이렇게 취미를 뭐 20년간 이렇게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트렌드 같은 게 좀 이렇게 읽혀요. 보면은 이 피해가가 그러니까 국내에 뭐 소개되고 뭐 그럴 당시에 90년대 후반 뭐 2000년 초반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인클로저를 이런 금속으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인식이 안 좋았어요. 소리가 차갑고 딱딱하다 뭐 이런. 근데 이후에 뭐 YG 어쿠스틱이나 그렇죠. 매지코나 이런 애들 다 알루미늄 막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전 세계 그리고 국내 하이엔드 매니아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근데 피해가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알루미늄 예. 인클로저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리본도 그렇고 리본 유닛 기술도 그렇고 인클로저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앞서가지 않았나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피커의 전체적인 설계나 뭐 피해가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음질적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음악 들으면서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어요. 3곡 차례차례 틀어드리면서 청음평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 보컬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To kill you with a kiss, I'd like to strike you down with bliss. I'd like to tie you up in knots until your heart stops. I'd love to kill you with a glance. I'd like to put you in a trance. I'd like to drug you with my scent and use you in the moment. I'd love to kill you as you eat. Pleasure would taste so sweet. I'd like to open up your skin
kill you by a stream where no one can hear my baby scream. And then I'd run away and be free. The sweet. 네,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 KT 멜루아라는 가수의 여가수인데 I'd Love to Kill You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여가수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여러 앨범도 구입도 하고 집에서도 가끔 들어요. 이렇게 굉장히 좀 분위기가 되게 이국적인 이런 분위기에, 그리고 KT 멜루아가 보면은 피에가랑도 좀 인연이 있더라고요. 피에가랑 좀 친한 것 같습니다. 이거 오디오 매니아들이 또 KT 멜루아 음악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그런지, 그러니까 피에가가 예전에 이제 신제품 뭐 쇼케이스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KT 멜루아가 와가지고 막 노래도 하고, 예, 음악도 같이 듣고 뭐 이런 그 행사를 하는 걸 좀 봤어요. 해외 기사에서. 예,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임표님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일단 이 곡은 이제 보컬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드레인지 동축,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리본 유닛이 정말 열일을 다 한다. 예. 예, 피해가 많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여기서 지금 다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보면은 600Hz하고 3.5kHz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리본 미드레인지가 600에서 3.5kHz를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드가 이 음악 재생하는데 거의 뭐 그렇죠.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볼 수도 있죠. 피해가 이 스피커의 어떤 사운드 시그니처는 네. 미드레인지 네. 리본 유닛이 담당을 한다. 네. 그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화사하고 경쾌하고 네. 청명하고 네. 그렇죠. 어디 눅눅하게 달라붙지 않고 네. 그 일반 돔이나 콘 미드레인지와는 정말 그 촉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좀 웃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피에가가 취리 쪽에 이제 호수, 그렇죠. 예, 그쪽에 있잖아요. 예, 그쪽에 좀 상쾌한 바람을 맞는 것 같은, 예, 약간 그런 것도 좀 상상이 되는 약간 그런 소리예요. 예. 그렇죠. 자기네 회사 근처의 환경, 자기가 네. 자라온 환경을 네,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예. 예. 그 리본에서 흘러나오는, 특히 이 동축에서 나오는 정말 이렇게 또렷한 포커싱, 그리고 막 빈틈없이 정말 빠른 반응 속도,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막 차갑고 막 냉정하고 그럴 것 같은데, 좀 매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다변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아큐페이즈 앰프로도 매칭을 해보고, 제가 지금 세팅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리면, 소모디오 SMS 울트라, 그 다음에 코드 M 스케일러, 그 다음에 마이텍 맨해튼 2 DAC, 그리고 프리앰프는 패스랩스 XP12, 파워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이렇게 매칭을 해서 녹음을 해드린 건데요. 그 앰프나 소스기기 요런 그 주변 매칭에 따라서도 소리가 상당히 또 많이 변하는.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아큐페이즈, 그러니까 2380, 예, ETM프랑 물리면은 이 피해가에서 되게 의외로 예. 따뜻한 소리, 맞아요. 화사한 소리, 그러니까 예. 화사한 소리는 기대를 했었는데 따뜻하고 박력 넘치는 소리가 나오고 깜짝 예. 놀랐고, 지금 원래 시스템을 저희 레퍼런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패스하고 일렉트로 콤파니, 예. 그다음에 엠스케일러, 마이텍 조합을 하니까 예. 상당히 뉴트럴하고 예. 그 화사하고 좀 냉철하고 예리한 맛이 저희가 생각했던 피해가 소리가 좀 나오는 맞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비유하자면 아큐페이지는 약간 유화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저희 시청실에 있는 시스템으로 매칭하면 약간 수채화 같은, 수채화 같은 예. 맑은 느낌이 더 네. 살고, 네. 아큐페이지랑 했을 때는 좀 더 화사하고 예. 좀 달콤한 향이 좀 느껴지는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기기, 이게 매칭에 따라서도 좀 다양한 음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녹음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요즘에 아주 엄청난 기세로 국내외 음악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임윤찬,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발매한 지금 앨범입니다. 임윤찬이 피아니스트로 참여하고 우리나라 또 교향악단이죠. 광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1악장인데요. 일단은 연주도 연주인데 연주도 정말 이게 신들린 듯한 거의 지금 정말 막 박력 넘치는 이런 연주인데 이게 피아노 이제 음향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야금 표현들 저는 이 리본들의 가장 강점들이 보면은 워낙 이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르고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야금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피아노의 아주 야금부터 강음까지 그런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넓게 그렇죠. 세부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 피아노 고음의 음끝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그렇죠. 지금 끝까지 가는 걸 보고서 예. 역시 50kHz까지 뻗는 이 예. 리본 트위터의 장점이 많이 드러났다. 예. 그리고 이 피아노라는 게 그 악기 중에서 가장 대역폭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정말 자기 장기를 예. 10분 발휘해서 이 협주곡을 아주 재밌게 예.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내믹스죠. 이제 강약 표현, 완급 조절 뭐 이런 것들은 다이내믹스 표현과 좀 연결이 되는데 이런 다이내믹스 표현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이게 좀 소리가 이게 뭔가 뭐 짓눌려 있거나 그런 게 없고 상당히 싱싱하고 그렇죠. 상쾌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싱싱하고 상쾌한 그 배경에는 이 알루미늄 인클로저 그것도- 영향이 크다고 좀 생각을 그것도 하거든요. 한몫하죠. 그러니까 공진을 없앴으니까 예. 나올 음만 깨끗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이 아니라 예.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써갖고 예. 더군다나 이 진동판 재질이 알루미늄 콘이에요. 거기다 예, 이제 세라믹 얇게 코팅을 한. 그래서 정말 이 고품질 우퍼를 장착을 했다. 예. 그래갖고 얘네가 지금 피해가가 그 우퍼에 붙인 그리고 패시브 라디에이터에 붙인 이름이 예. HQ QD. QD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하이 퀄리티 네. 드라이브 유닛이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만큼 얘네가 인클로저, 우퍼, 그다음에 저음 튜닝 방식, 그다음에 동쪽 리본 네, 유닛 네. 몸에 좋다는 건 좀 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녹음한 곡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 곡은 요즘에 아무래도 좀 12월 이제 중반 정도 돼가지고, 연말 연시 분위기도 있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듣기 좋은 라이너스 앤 루시.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원래 드라마 이게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건데, 이번에 틀어드린 곡은 이제, 원래는 옛날에 빈스 과랄디가 연주를 했었는데, 이번에 녹음한 거는 데이빗 베누아. 그러니까 빈스 과랄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데이빗 베누아의 연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앞부분에서는 앞에 두 곡에서는 사실 그 주파수 특성과 관련된 그리고 그런 속도감이나 뭐 이런 뭐 주파수 밸런스랑 톤 밸런스 뭐 이런 것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이런 곡들 들어보면 이렇게 리듬감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물리적인 역동적인 이런 특성들. 피에가 이제 리본 트위터를 달고 있잖아요. 근데 스피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동축도 리본 방식으로 하긴 했지만 이게 스피커라는 게 이제 저역 재생하는 이쪽 아래쪽 베이스 우퍼와 그 상위 대역 간의 스피드의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그렇죠. 사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서로 속도 차가 너무 크게 생겨버리면 사실 막 포커싱이나 이런 부분도 잘 안 생기고 무대 표현, 정의감이 흐트러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피에가도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왔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속도차 이런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예, 이런 리드미컬하고 좀 이런 음악들 들으면 이것도 추진력도 좋고 리듬감, 페이스, 뭐 리듬, 페이스 앤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피에가 스피커 인상을 보면 좀 네. 이렇게 차갑고 싸잘 맞고 날렵하고. 예, 쉽게 흥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곡을 들어보면 되게 신나잖아요. 예, 이렇게 예. 흥겨움을 줄 줄 아는 스피커다. 예, 예. 그걸 보면은 역시 흥겨움은 결국 리듬하고 비트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600Hz 이하를 담당하는 이 6.3인치 우퍼 두 발, 예. 그리고 패시브 라디에이터 두 발이 어떤 그 묵직한 그러니까 리본이 갖출 수 없는 그 어떤 음의 무게 예. 그런 거를 밑에서 잘 깔아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흥겹고 사람을 좀 들뜨게 만드는 예. 그런 기운까지 이 스피커가 좀 전해준 것 같습니다. 네, 각 대역들의 어떤 주파수 밸런스라든가 그 다음에 속도차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개성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룬 그런 스피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보니까 앰프 속성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앰프를 매칭하는 재미가 네. 아주 기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에가의 코엑스 511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뭐 기존의 일반적인 뭐 다이내믹 드라이버나 이런 스피커들과 또 상당히 다른 색다른 또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